손흥민을 과소평가했던 영국 축구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연속 패배를 당하며 전력 공백을 실감했고, LA로 간 손흥민은 몇 경기 만에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MLS를 뒤집어 놨습니다. 제발 돌아와달라는 팬들의 절규와 함께 구단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우리는 10년간 진짜 보석을 가지고도 그 가치를 몰랐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존슨입니다. BBC 스포츠부에서 12년째 토트넘을 취재하고 있어요. 올여름 이 시기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LA에서 터트린 그 프리킥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22m 거리에서 골키퍼가 손도 못 대는 완벽한 궤적.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10년간 그를 얼마나 잘못 봤는지 깨달았거든요. 되돌아보니 신호는 계속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가을, 저는 토트넘 훈련장 취재를 나갔어요. 그날은 비가 오는 우울한 날씨였는데 대부분 선수들이 실내 훈련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손흥민만 혼자 밖에서 프리킥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100개는 촉히 찬 것 같았어요. 25m, 30m 각도를 바꿔가며 계속. 코치 한 명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런데 왜 경기에서는 안 차지? 며칠 후 레스터전에서 답을 알았습니다. 전반 28분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가 생겼어요. 손흥민이 공 앞에 섰는데 해리 케인이 달려와서 공을 밀어냈습니다. 순간 손흥민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케인이 찬 공은 당연히 골대를 한참 벗어났죠. 관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또야, 또 실패야. 그런데 그때 옆에 앉은 토트넘 팬이 제게 말했습니다. 케인이 프리킥 차는 거 보면 속 터져 죽겠어요.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얼마나 잘 차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에서 프리킥을 정말 잘 찼거든요. 6골이나 넣었으니까.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달랐습니다. 위계 질서라는 게 있었거든요. 경기 후 믹스드존에서 손흥민을 만났어요. 프리킥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지 않았나요? 손흥민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해요. 누가 차든 상관없어요. 그 겸손한 대답이 지금도 기억나요.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해 겨울 충격적인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토트넘의 프리킥 성공률이 3.2%였어요.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 최하위. 케인은 8년간 54번을 차서 단 한 골도 못 넣었고요. 반면 같은 기간 손흥민은 대표팀에서 프리킥 6골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최고의 프리킥 키커가 벤치에 앉아있고 최악의 키커가 계속 차고 있다니. 동료 기자 스티브가 말했어요. 손흥민이 프리킥 차면 토트넘이 얼마나 달라질까? 궁금하지 않아? 정말 궁금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답을 영영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여의도에서 폭탄 선언이 터졌어요. 손흥민이 직접 말했습니다.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했다고. 순간 기자실이 조용해졌죠. 영국 언론들은 일제히 같은 논조로 보도했어요. 33세, 이제 끝났다. MLS는 은퇴 리그. 적절한 선택이다. 하지만 이적료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355억 원. 33세 이상 선수 이적료 역사상 제3위였거든요.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다음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손흥민이 LA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오전 저는 침대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에 깼어요. 동료 기자 톰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마크, 손흥민 봤어? 지금 당장 영상 확인해봐. 뭔 일인지 궁금해서 유튜브를 켰는데 깜짝 놀랐어요. 댈러스전 하이라이트 영상이 300만 조회수를 넘기고 있더라고요. 제목이 가관이었습니다. 33세 늙은이가 보여준 마법 같은 프리킥. 영상을 재생했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전반 6분 손흥민이 22m 거리에서 공 앞에 섰습니다. 도움닫기를 하더니 오른발로 감아찼어요. 공이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골키퍼가 손도 못 댄 채 골대 상단 구석에 꽂혔죠. 애플TV 해설자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의사들은 태양을 똑바로 보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시선이 손에게 쏠려 있습니다. 영어로 SUN과 SON 발음이 비슷한 걸 이용한 멘트였는데 정말 센스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의 표정이었어요. 세레모니도 차분했고 동료들과 포옹할 때도 덤덤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댓글창이 난리였어요. 토트넘에서는 왜 이런 프리킥을 못 봤지?
케인이 욕심부려서 그런 거야.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얼마나 잘 차는데. 저는 급히 토트넘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다들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놓쳤는지 이제야 안다고. 오후에 LAFC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손 선수, 토트넘에서는 프리킥을 많이 안 찼는데요.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여기서는 기회가 주어지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티브 체런돌로 LAFC 감독이 거들었어요. 손흥민의 프리킥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어제 훈련에서도 10개 중 9개를 넣더라고요. 10개 중 9개? 90% 성공률이라고요? 토트넘의 3.2%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였죠. 그날 밤 저는 긴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우리가 10년간 숨겨둔 보석, 손흥민의 프리킥. 기사에서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가 틀렸다고.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몰랐다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 댓글 3,000개. 대부분 동조하는 내용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기자가 나왔네요. 맞아요. 우리가 눈이 멀어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심했죠. 한 번 잘한 걸로 뭘 그러냐고. MLS 수준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과연 그럴까요? 다음 경기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손흥민의 LA 데뷔골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한국 팬들이 먼저 폭발했습니다. FM 코리아라는 한국 축구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PK는 케인이 차는 게 맞는데 프리킥은 손흥민이 차는 게 맞는 거 아니었냐고. 진짜 토트넘 있을 때 전담했으면 최소 5골은 넣었다. 못 차는 새끼들이 욕심만 많아서. 거친 표현이지만 팩트였어요. 저는 급히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뒤져봤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2020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케인이 찬 프리킥은 총 54번. 성공한 골은 0개였습니다. 심지어 골대에 맞춘 것도 7번뿐이었어요. 같은 기간 손흥민은 대표팀에서 프리킥 6골을 기록했죠. 칠레전, 파라과이전, 콜롬비아전에서 연속으로 넣었고요. 더 황당한 건 과거 에버튼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인데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프리킥을 차려고 공 앞에 섰어요. 그런데 케인이 달려와서 공을 밀어내고 자기가 차버렸습니다. 에릭센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이없다는 듯 손으로 양말을 만지작거렸죠. 그리고 케인이 찬 공은 당연히 골대를 빗나갔고요. 그날 밤 토트넘 팬포럼이 난리 났어요. 케인아 제발 프리킥 좀 그만 차라. 우리는 6년간 프리킥 기회를 강탈당했다. 프리킥 상황에서 케인이 키커로 나섰을 때 내가 느낀 분노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 영국 익스프레스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콘테 감독에게 케인을 프리킥 전담 키커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고 썼어요.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죠. 전 토트넘 선수 폴 로빈슨이 방송에서 말했어요.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프리킥을 안 차는 게 이상합니다. 토트넘에 킥 좋은 선수가 여럿 있지만 손흥민처럼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왜 토트넘은 계속 케인을 고집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위계질서. 케인이 주장이고 스타 플레이어니까 그의 의견이 우선이었죠. 손흥민은 항상 팀 화합을 우선시했고요. 지난 시즌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한 후에도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결승전에서도 프리킥 기회가 2번 있었는데 모두 메디슨과 페드로 포로가 찼습니다. 당연히 실패했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손흥민이 정말 떠나면 어떻게 될까? 몇 개월 후 답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손흥민이 두 번째 경기에서는 멋진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에서 진짜 폭탄을 터뜨린 거죠. 원정 경기였습니다. 상대는 만만치 않은 팀이었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경기장에는 태극기를 든 팬들이 유독 많았더라고요. 손흥민을 보러 온 한인들과 축구 팬들이었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손흥민 응원가가 들렸어요. SON, SON, 소니. 전반 6분 드디어 프리킥 기회가 생겼습니다. 22m 거리였어요. 상대 수비수들이 벽을 쌓는데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훈련에서 본 손흥민의 킥을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손흥민이 공 앞에 섰어요. 오른발로 도움닫기를 하더니 공을 감아찼죠. 골키퍼가 움직였지만 소용없었어요. 공이 정확히 왼쪽 상단 구석에 박혔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써니, 써니. ESPN 해설자가 말했어요.
이게 33세 맞나요? 이건 20대의 킥력인데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상대팀 골키퍼를 만났습니다. 두 번 다 완벽한 프리킥이었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킥 파워도 파워지만 정확도가 미쳤어요. 정말 노린 곳에만 공이 가더라고요. 손흥민의 팀 동료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어제 훈련에서 프리킥 연습을 봤는데 마법 같았어요. 저는 골대 근처에서 지켜봤거든요. 손 선수가 골대 구석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넣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 꽂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33세에 이런 정확도라니. 더 놀라운 건 상업적 효과였습니다. LAFC 구단 발표에 따르면 손흥민 유니폼이 하루 만에 3만 장이 팔렸다고 해요. 전날까지 누적 판매량을 하루 만에 넘어선 거죠. 온라인 티켓 사이트도 마비됐습니다. 다음 홈경기 티켓 가격이 60달러에서 300달러로 5배 뛰었어요. 가장 좋은 자리는 2,942달러까지 올랐죠. 상대팀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자기 홈구장을 포기하고 LA의 NFL 경기장을 빌렸습니다. 1만 8천석으로는 손흥민 보러 오는 팬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요. 그날 밤 저는 동료 스티브에게 전화했어요. 스티브,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케인이 8년간 54번 실패한 그 프리킥을 손흥민은 MLS에서 완벽하게 성공시켰잖아. 맞아.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늦었는걸. 정말 늦었을까요? 토트넘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화이트하트 레인 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요. 토트넘 팬 약 2,000명이 모여서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브링 백 손. 손흥민 없이 우승 없다. 현수막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쏘리 손, 위 워 블라인드. 유 디저브드 베터. 한 중년 남성을 인터뷰했어요. 그는 1985년부터 토트넘을 응원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시위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보여주려고요. 손흥민은 토트넘의 보물이었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인가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프리킥이요. 케인이 8년간 54번 차서 한 골도 못 넣었잖아요. 그 시간에 손흥민이 찼다면 최소 20골은 넣었을 거예요. 옆에 있던 젊은 여성도 거들었어요. 작년에 아스날전에서 프리킥 놓쳤을 때 정말 화났어요. 케인이 또 차더니 골대 한참 빗나가고 손흥민은 벤치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전광판에 손흥민의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LA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런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2,000명이 스크린을 바라봤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 잘 받았습니다. 10년간 행복했어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도 다 소중한 추억이에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미안해 써니. 손흥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저도 프리킥을 많이 차고 싶었지만 팀이 우선이었거든요. 지금 LA에서 그 꿈을 이루고 있어요. 영상이 끝나자 팬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놓쳤는지 이제야 알겠어. 진짜 보석을. 그날 온라인 청원이 시작됐어요. 손흥민 복귀 프로젝트. 24시간 만에 15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최다 서명이었죠. 레비 회장이 결국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레전드입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야? 10년 헌신에 대한 보답이?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선수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손흥민이 떠나고 나서야 그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나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프리킥은 말할 것도 없고 팀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손흥민은 LA에서 새로운 전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LA에서 보여준 것은 프리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LAFC의 또 다른 경기를 지켜봤어요. 상대는 포틀랜드 팀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프리킥 기회가 없었어요. 대신 손흥민이 다른 걸 보여줬습니다. 후반 23분 측면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또 한 명을 채쳤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절묘한 패스를 찔러 넣었죠.
동료가 받아서 골을 넣었습니다. 완벽한 어시스트였어요. ESPN 해설자가 소리쳤어요. 이게 33세의 플레이입니까? 이건 전성기 토트넘 시절과 똑같은데요. 경기 후 발표된 데이터가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의 활동량 11.2km, 스프린트 횟수 26회, 패스 성공률 91%. 모두 그의 토트넘 전성기와 비슷한 수치였어요. LAFC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뛰면 경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의 기술과 축구 지능이 확실히 보였어요. 동료도 극찬했어요. 손흥민과 함께 뛰면서 경기장 위 플레이가 더 쉬워졌어요. 골을 넣지 않아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상업적 성과였습니다. LAFC 공동회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흥민 유니폼이 현재 전 세계 모든 종목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리는 선수 유니폼이라는 거였거든요. 메시와 르브론 제임스를 제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불과 몇 주 만의 말이에요. 믿기지 않았어요. 33세 선수가 메시를 제치다니.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 구단이 LAFC와의 경기를 위해 자신들의 홈구장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1만 8천석으로는 손흥민 보러 오는 팬들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6만석 규모의 NFL 경기장을 빌렸다고 합니다. 한 구단이 상대 선수 때문에 홈구장을 포기한 건 MLS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동료 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크, 이거 정상이야? 33세 선수 하나 때문에 이 난리가?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대표팀 레전드 알렉시 라라스가 트위터에 손흥민 골 영상을 올리며 말했어요. 손흥민을 만끽하라. 그런데 어떤 팬이 댓글을 달았어요. 손흥민 아무도 안 본다. 라라스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손흥민의 골을 보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었어요. 손흥민의 프리킥 영상은 이미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면서 토트넘은 손흥민 없는 첫 시즌을 맞고 있었어요. 팬들은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경기장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들려올 때마다 그가 더 이상 거기 없다는 현실이 새삼 아팠습니다. 한편 LA에서는 손흥민이 점점 더 팀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LAFC 동료들과의 케미스트리도 좋아지고 있었고 MLS 특유의 피지컬한 플레이에도 잘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리킥에서의 자유로움이 눈에 띄었어요. 토트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ESPN 한 축구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것들을 MLS에서 마음껏 펼치고 있다. 특히 세트피스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손흥민은 LAFC에서 프리킥, 코너킥 등 대부분의 세트피스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토트넘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의 LA 활약상이 화제가 될 때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그의 진짜 모습을 다 보지 못했구나. 10년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게 많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새로운 도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33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리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손흥민다운 모습이었죠. 언제나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 때로는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죠. 손흥민이라는 프리킥 마에스트로를 10년간 가지고도 그 진가를 몰랐던 우리처럼 말이에요. 손흥민의 LA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33세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LAFC에서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프리킥 하나가 아닙니다. 자유로움이에요. 토트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완전한 자유로움. MLS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손흥민은 자신이 진짜로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킥 키커로서, 팀의 핵심 선수로서, 그리고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로서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토트넘에서의 10년은 준비 과정이었고, 지금 LA에서의 시간이 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무대인 것일지도요. 한국 팬들은 물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MLS에서 어떤 기록을 세울지, 어떤 순간들을 만들어낼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자들은 배웠습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선수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때로는 환경이 바뀌어야 진짜 재능이 빛을 발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손흥민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묵묵히 헌신하고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너무 늦기 전에 알아봐 주세요. 손흥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LA에서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진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33세는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